네, 태풍은 그래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수온이 26도씨에서 27도씨 이상이고 뭐 최대 풍속이 17m 이상인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숨은 열입니다. 혹은 잠열, 혹은 응결열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재민아,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뭐냐? 지난 시간에 했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상준아,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뭐야? 아시는 분?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누나야, 뭐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했잖아. 온대저기압은 쌍그리 깡그리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온대저기압이 자주 발생하고요. 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열대저기압하고도 비교해가지고도 시험이 잘 나와요. 에너지원이 뭔지. 자, 근데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태풍은 적도 부근의 적도 부근의 해상에서 발생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적도 부근 아닙니다. 선생님 위도 5도면 0도가 적도니까 위도 5도면 뭐 그저 적도 부근 아닌가요? 그러니까 5도 차이 어마어마 커요. 알겠습니까? 네,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지 않는 까다. 열대 소용돌이가 태풍을 발달하는데 적도 부근에서는 소용돌이가 필요한데 소용돌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향력이 뭐야? 약해요. 지구 회전에 의한 전향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오히려 열 에너지는 적도 부근이 훨씬 많아. 근데 여기서는 안 만들어져. 알겠습니까? 전향력이 약해서. 전향력이 약해서. 알겠습니까? 네. 쏠리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자, 태풍의 괄세과자 봅시다. 자, 태풍이 보시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주로 태풍이라고 부른데 인도양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사이클론이라고 한답니다. 그죠? 이쪽에 아메리카 쪽에서 생기는 거면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또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 윌리윌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 미국에 보면 가끔 가다가 대형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뭐 피난하고 하는 거지. 그제? 그게 태풍이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태풍이 어마어마해지죠. 그죠? 문제는. 자, 그렇습니다. 발생 과정 봅시다. 열대 해상에서 열을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수증기가 열을 받아서 쭉 상승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응결해가지고. 맞지? 응결하면서 구름이 열을 만들어내. 그럼 그 나온 열을 뭐야?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숨은 열로, 열 방출로 숨은 열을 만다고 방출해요. 자, 가열된 공기가 주위에 있는 공기를 만다고 공기를 회전시켜요. 이 열에 의해서 쭉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지. 그죠? 네. 그래서 정난운이 발달하고 풍속이 강해지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비교한 거 나오네. 에너지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시험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태풍의 구조. 전체적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하여 중심으로 갈수록 두꺼운 저군원의 구름이 생기는데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지.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죠? 저기압이니까. 그죠?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풍속은 커져 안 커져? 커져요. 바람의 속력이 제일 큰 곳이 어딥니까? 요 중심에 태풍의 눈이 있거든요. 태풍의 눈 바로 옆에가 뭐야? 풍속이 제일 빨라요. 여기가. 이 부분이. 그죠? 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풍속이 확 작아져요. 풍속이 확 떨어져요. 밤하늘에 못 보일 만큼 별도 보일 만큼 날씨가 맑아져요. 왜? 중심에 상승기가 생기거든요. 중심에서. 그래서 날씨가 맑아요. 태풍의 눈에서는. 그래서 풍속이 제일 센 건 어디야? 태풍의 눈 부분이야. 여기가 제일 세요. 요 부분이 뭐야? 태풍의 눈이야.
눈벽 부분 있죠. 여기가 제일 세요. 풍속은. 그래서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만다고 바람이 세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에너지원은 뭐라고? 수문열 혹은 잠열, 응결열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동하는 방향은 포물선 방향을 이동하고. 태풍은 뭐가 없어? 뭘 아는 형성해?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전선 동반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중심에 강한 대류로 해서 활동에 생겨 중심에 강한 대류 활동이 있는 벽이 있으며 이곳에서 풍속과 강수량이 많다고 제일 강하답니다. 중심에서. 이 부근에서. 그래서 회전을 해요. 그래서 태풍의 눈 중심으로부터 약 반경 50km. 50km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보통 한 20km에서 한 50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며 살짝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날씨가 많다고 맑고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눈벽이 있는데 눈 바로 옆에 거기가 봐. 풍향은 제일 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태풍은 이 눈에서부터 수평거리하고 그죠?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의 높이를 비교하면 수평이 더 발달돼 있어, 수직이 발달돼 있어. 수평거리가 훨씬 더 발달돼 있어요. 보통 한 3, 400km 정도 돼요. 중급 정도 되면 한 500km 정도 되고. 근데 수직거리는 그렇게 안 높아요. 수직 높이는. 알겠습니까? 네. 그죠? 자, 태풍의 풍속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강하다고? 중심으로 갈수록 강해져요. 그죠? 왜?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제일 높아요. 바람이. 됐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온대저기압 보면 온대저기압은 전선이 있대. 무슨 전선이 있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있지.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어? 회색전선으로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어? 결국 온대저기압이 소멸해요. 그죠? 얘는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무슨 전선? 온난전선. 뒤에 무슨 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죠? 기억나죠? 온대저기압만 하나 해도 거기서 한 두세 문제 맞춥니다. 강수 지역을 보면 이렇게 된다 했지. 앞에서 무슨 비? 이슬비. 뒤에 무슨 비? 소나기. 기억나? 그죠? 자,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갈 때, 온난전선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을 때, 무슨 바람이? 남동풍에서, 무슨 풍으로? 남서풍으로 바뀐다 했지. 다시 남서에서 이렇게 가면서, 남서에서 북서로 바람을 느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다 했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 태풍하고 둘이 구분해서 하십시오. 자, 이게 온대저기압이고 이게 태풍이죠. 등압선이 원형이죠. 그죠? 등압선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등압선이 원형으로 조밀하고요. 원형으로 이게 촘촘하죠. 촘촘하다는 말은 의미는 뭐야? 운하야, 이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말은 의미가 뭐야? 바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이렇게 넓은 지역은 바람이 약한 거고요. 이렇게 약한 거고요.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말은 뭐야?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입니다. 기압 차이가 커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뭔가? 바람이 더 센 거야. 그죠? 예. 간격이 조밀함이라고 돼 있지? 예. 얘는 뭐하다고? 바람이 강한 겁니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 자, 태풍의 이동. 보통 태풍은 5도에서 15도, 25도 사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5도에서 한 보통 25도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어디가?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죠?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서 뭐야? 북동쪽으로 이동하지. 그죠? 북서쪽에서 만들어져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맞습니까? 그림 봐봐, 얘들아. 이 그림 봐봐. 6월 달에는 대개 이쪽으로 들어간대. 7월 달 되니까 쏨 틀었다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근데 10월 달쯤 되니까 이렇게 많이 튼대. 요렇게.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을 뭘까? 다 포물선이긴 한데, 포물선인데 10월 달 가니까 시원한, 그죠? 휘어진 정도가 크진 포물선을 그리는데 6월 달은 휘어진 정도가 작은 포물선을 그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렇죠. 여름에 여기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를 밀어내요. 태풍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쏠린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죠? 그래서 요놈의 기단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많이 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어느 쪽으로? 처음에는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자, 저장점의 위도 55도에서 30도 부근에서 편서풍 영향으로 북동쪽으로 지나며 포물선을 그립니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서 고기압이 가장 잘 따라 생활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주로 7월 달에서 9월 사이에 태풍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오는 거는 우리나라에 잘 영향을 안 미치고 10월, 9월 달이 넘어가면 주로 우리나라 쪽으로 못 오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9월 달 넘어가면 우리나라 쪽에 여기 양쯔강 기단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휘어요, 이쪽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반응, 위험반응. 태풍 많이 나오죠. 자,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무슨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을 보면 무슨 반응? 위험 반응. 진행하는 방향에서 왼쪽을 보면 무슨 반응? 안전 반응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편서풍대로 넘어와서 가는 방향 역시 오른쪽이 무슨 반응? 위험 반응. 왼쪽이 무슨 반응? 안전 반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안전 반응은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왼쪽. 왼쪽 부분입니다. 위험 반응은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오른쪽. 내가 태풍 오는 거 마주 보는 거 아니에요. 태풍을 가는 방향을 보는 거야. 가는 쪽을 보는 겁니다. 오른쪽을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태풍이 가는 방향에 봤을 때 오른쪽이 위험 반응이고 왼쪽이 안전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발의 반대방향으로 피해가 약해집니다. 태풍이 통과하면서 풍속이 무슨 방향으로? 태풍이 통과하면서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답니다. 위험 반응 쪽은. 안전 반응 쪽은. 그 다음에 위험 반응 쪽은 뭔데? 태풍이 통과하면서 풍향의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게 뭔 말이야? 같은 태풍인데 왜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거죠. 그죠? 자, 봐라. 태풍은 열대적 기압이지. 그죠?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까? 불어 나옵니까?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까? 불어 나옵니까? 불어 들어가지.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잘 봐. 칠판 봐요. 열대지기압이니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간대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위험 반응이야. 여기 무슨 반응이야? 안전 반응이야. 맞아 안 맞아? 여기가 위험 반응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서 있고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서 있으면 태풍이 진행해 오면 잘 봐. 누나야. 태풍이 진행해 오면 A라는 사람한테 바람이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 첫 번째 요 바람이 영향을 미쳐. 그죠? 그죠? 왜? A가 여기 서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A가 이쯤에 서 있을 거란 말이야. 요런 방향이 영향을 미치겠지. 태풍이 지나가면. 그리고 태풍이 많이 지나가서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무슨 방향 바뀌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는 겁니다. 근데 B 입장에서는 B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요 바람이 영향을 미쳐요. 그죠? B가 여기 서 있으면 요 바람이 영향을 미치고
비가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 거야. 바람이 무슨 방향 불어? 시계 방향을 불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태풍이 진행 방향에서 안전 반응 쪽에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고요. 위험 반응 쪽에 있는 거는 뭐야?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태풍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태풍할 때 했잖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를 우리나라를 A지역이라 놓고 여기를 일본을 B지역이라 놓으면 태풍이 지나가면 A지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고 B지역은 뭐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세요? 네,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 자, 태풍의 피해와 소멸 봅시다. 태풍의 피해, 소멸. 홍수, 침수 및 강풍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며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 폭우, 해일이 해안지에서 만조와 겹치면 해안 지역에서 침수가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죠? 밀물 시기인 만조하고 태풍하고 겹치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역류하지. 그죠? 그래서 잠길 수 있어요. 그죠? 해안 지방에서는. 그죠? 자, 소멸. 요즘에 장마철이라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그 중국하고는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는 지금 샨샤 때문에 그 물이 너무 많은 거야. 댐에 물 가다 놨는데 샨샤 댐이라고 그게.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댐을 방류했거든요. 댐을 방류하는데 하루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잠겼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은.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게 원래 샨샤댐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의도가 뭐 그 전력량을 뭐 늘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막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샨샤댐에 있는 그 댐 방수량이 강수량 그 만들 수 있는 물의 양이 일본에 있는 강에 있는 모든 댐의 물의 양을 막는 거랑 양이랑 같대.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소멸, 수온이 낮은 해역을 통과하거나 육지로 이동 상륙하며 열과 수증기 공급이 감소하면서 세력이 약해집니다. 또 지표면과의 마찰이 약해지면서 바람이 태풍 중심으로 불어나가 중심 기압이 상승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온대 저기압으로 만다고 결국 소멸될 때는 어떻게 소멸된다고?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소멸됩니다. 줄 거. 그죠? 태풍이 소멸하는 원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지에 상륙해요. 육지에 상륙하면 더 이상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안 받아? 못 받지? 수증기 받지 못하고 태풍이 회전을 하거든. 회전을 하는데 육지에 상륙하면 뭐야? 지형이 울퉁불퉁하지? 지형이 울퉁불퉁한데 마찰에 의해서 뭐야? 에너지는 못 받는데 계속 마찰이 생기거든. 지형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소멸돼요. 혹은 이게 고위도 지방으로 오면서 차가운 바닷물에 만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받아. 그래서 뭐가 돼? 소멸돼요.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지표면과에서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열과 수증기의 공급을 감소하여 세력이 약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표면과의 뭐에서 마찰로 약해진 바람이 수증기 태풍을 불어 중심기압이 상승하면서 두 번째. 이런 거에 의해서 만다고 태풍이 소멸한다 이런 말입니다. 돼요. 자, 태풍의 발생 이도랍니다. 1912년 8월. 니네 몇 살이었나? 1912년 생이, 너 몇 년생이냐? 뭐? 03년생이냐? 와, 웜에, 니는 월드컵 못 봤겠네. 2002년 월드컵. 항상 무슨 소리야. 나 2002년 월드컵 때 저기 뭐야. 시청 고타리 가서 그때 응원하고 있었는데. 시청 고타리에서 큰 대형 그 TV 걸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있었어. 그거 막 난리가 났었어, 그때. 2002년. 03년. 그럼 니네 여기 몇 살이야? 10살 때야? 2012년? 오, 10살 때네. 10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3학년 때. 8월, 여름방학이네. 자, 태풍.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해봐. 기억나니? 기억나? 오, 오케이, 기억나. 태풍 볼라벤. 요렇게 왔답니다. 얘가. 어디? 우리나라 작살났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위험 반응이 있으니까, 그죠?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중심기압이 가장 낮은 26일에 세력이 가장 강했다. 26일날 언제입니까? 26일입니다. 920 헥토파스칼. 여기가. 바람이 제일 셌겠죠, 이때가, 그제? 자, 올라가면서 기압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 중심기압이 올라가고 있지. 맞죠? 왜? 수증기 공급을 못 받으니까. 뜨거워져서. 그죠?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태풍의 위험 반응에 처해서, 그죠? 그래서 풍속이 강했고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이 전향점을 지난 후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수온이 낮아져서 수증기 공급이 감소하여 세력이 약해지고 육지에 상륙하면서 수증기 공급 감소와 육지와의 마찰로 인해서 세력이 마다가 약해지다가 결국 뭐 했어? 소멸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없어졌답니다. 되셨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십시오. 되셨어요? 자, 풀어봅시다. 다음에 설명하는 저기압의 종류를 쓰십시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랍니다. 얼마입니까? 뭡니까 이거? 태풍이죠. 그죠? 태풍입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될 때 방출하는 무슨 열? 숨은 열. 자,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작아진다, 낮아진다.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하강 기류가 나타나므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합니다. 태풍의 이동 현상 속도는 전향점을 지난 후부터 어떻게 돼? 그렇죠. 되셨습니까? 자, 3번 북반구에서 북상하는 태풍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C 중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 어디? A, B, C 중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 곳 어디? B. 여기 B가 제일 낮아요. 기압은요. 기압은 여기가 제일 낮죠. 중심이. 그죠? 네, 중심이 제일 낮아요. 약한 상승 기류는 있지만 기압은 낮아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바람이 가장 약한 곳 어디? B. 태풍의 중심 눈. 자, 위험 반원에 속하는 곳 민경아 어디야? 그렇지. 오른쪽이 어딘데? A야 B야 C야?
A, B, C 중에 어디가? C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중심 기압이 뭡니까? 점점 높아지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안 들어가시는 학교는 태풍까지 하시는 학교는 뒤에 문제 푸십시오. 태풍 뒤에 들어가시는 학교는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의 학기상입니다. 이게 별로 할 거 없죠? 여기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학기상에서 딱 시험에 나올 거는 네오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에만. 학기상에서는 집중호우, 강풍, 뭐 우박, 폭설, 황사. 네, 별로. 자, 주로 내우 위주로 시험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름철에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가열돼요. 그럼 무슨 뭐가 상승해? 상승기류가 발달하겠지, 그제? 그죠? 공기가 갑자기 상승해. 갑자기 상승하면서 뭐가 생겨? 응결해요. 그래서 다량의 수증기가 만들어져. 만들어지다가 이게 점점 지나면서 앞부분에서 하강기류가 생겨서 많은 비가 내리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르르 쾅쾅쾅쾅쾅쾅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내우야. 알겠습니까? 네. 결국엔 나중에 약한 비를 내리면서 소멸합니다. 자, 강한 상승 기류가 동반돼야 돼. 강한 상승 기류가. 그죠? 강한 상승 기류가 동반되려니까 뭐 해야 돼? 가열돼 있어야 되지. 주로 어느 쪽에 제일 발생해?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자, 구름이 무슨 구름이 생겨? 정나눈, 동글뱅이 하고 별판 해라. 구름 문제가 나왔다. 내가 뭐랬어? 잘 모르겠는데 구름이 나왔다. 찍어요. 정나눈으로. 한 90%는 막아요. 맞아요. 다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모르겠으면 찍으라는 얘기야. 정나눈입니다. 뭐 번개치고 뭐 소나기 내린다. 정나눈입니다. 알겠습니까? 층운형 구름 나와야 되는데 정나눈 찍으면 안 됩니다. 자, 발달하여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일기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예측하기가 어떻다고? 어려워요. 왜?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상남동, 발림동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자, 여름철에 강한 햇빛으로 국지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빠르게 말 때, 상승할 때. 왜? 더워졌으니까. 상승해야 돼요. 그죠? 온대 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생길 때, 그죠? 상승기류. 한랭전선에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위에 타고 만다고 상승할 때. 요럴 때 만들어져요. 요럴 때. 그래서 크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3단계로 나눈답니다.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적운 단계입니다. 자,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적운이 정난으로 성장합니다. 비는 거의 안 내립니다. 성숙 단계,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존재. 줄 거.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나기, 우박이, 번개, 천둥, 소나기, 우박. 여기가 이제 중심이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성숙 단계고, 야, 거기 강하게 가열된 부분을 지났어. 지나오면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안 생기지? 이제, 무슨 하강기류만 생기면서 비가 내린 거야. 계속. 그래서 점차 구름이 사라지고 소멸합니다. 약한 비가 내리다가 만다고 멈춥니다. 그죠? 네. 자, 근데 갑자기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기 때문에 하류 지방인 경우는 별 상관없겠지만 상류 지방에는 물이 갑자기 확 불어요. 물이 미친 듯이 불어요. 그래서 쓸려가요. 잘못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국지성 호우,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해서 침수, 인명피해, 농작물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죠? 번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합니다. 그죠? 아파트 건물들 보면 대부분 피뢰침 있죠? 아파트에 보면. 그죠? 너희가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도장 중에서 번개 맞은 무슨 나무더라? 번개 맞은 무슨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겠잖아. 번개 맞은 무슨 나무더라? 향나무가 향나무 아니고. 번개 맞은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게 도장으로 쓰면, 도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인감 도장으로 만들거든요. 인감 도장 만들 때, 그걸로 많이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야, 나무가 번개 맞기도 힘들겠지만, 큰 나무 보기도 힘들겠지. 그지? 근데 나중에 니네가 도장 파는 데 가가지고 물어봐봐. 이렇게 혹시 번개 맞은 무슨 나무 있어요? 있어. 대개 보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 나무 있잖아, 그자? 그 나무에다가 피레침을 달아놔, 이렇게. 번개 맞으라고. 혹은 번개 안 맞았다고, 안 맞아도 번개 맞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자, 눈의 결정이, 자,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면 얼음 알갱이 됩니다. 발생, 정난운 내에서 생성된 얼음 알갱이가 상승기를 타고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뭐 한다고? 예, 떨어지면서 발생한답니다. 여기도 무슨 구름이야? 정난운이지. 정난운. 그죠? 자, 불투명한 핵을 중심으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점을 쭉쭉쭉 한답니다. 그죠? 자, 피해, 농작물 파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파괴. 우박은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박 문제 내는 선생님들은 거의 드물어요. 왜? 수능에도 안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우박 오면 그 대박인데, 우박도 가끔 TV에 보면 뭐 우박이 와가지고 뭐 농작물 피해줬다는 그런 거 한번 볼 텐데,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우박을 맞아본 적 없어요. 예, 어쨌든 우박 보기 힘들어요. 너희 본 적 있니? TV에서 말고 실제로 어디서 봤는데? 어? 어디 살 때? 호주에 살았어. 우리나라에서. 호주 살 때 우박이 얼마나 하던데?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생겨요. 이게 우박이. 됐습니까? 자, 국지성호, 집중호우입니다. 짧은 시간단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되는데 1시간에서 30mm에서 80mm 오면 잠겨요. 1시간에 30mm에서 80mm 오면. 예전에 집중호우가 왔는데요. 몇 년 됐나? 저기 어디더라? 지리산에 비가 왔는데 몇 시간에 비가 왔더라? 하여튼간 600mm가 온 거야. 8시간 만인가? 몇 시간 만인가? 600mm가 왔대. 600mm가. 그지? 하류도 아니고 상류 이만큼 왔대.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만큼 오면. 조심해요.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가거나, 혹은 여자친구하고 좋다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갔는데, 텐트 치고 놀다가 진짜 쓸려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내가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전, 4, 5년 전인가, 저기, 거기 갔었어요. 저기 어디야. 청도에 캠핑하러. 아는 선생님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두 가족이. 근데 내가 2박 3일 캠핑하고 그 다음날 왔어.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TV를 트는데 내가 캠핑했던 그 바로 옆 자리에서 거기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쓸려간 거야. 뭐 그런 일도 생겨요.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도 구름이 뭐야? 정난우이네. 맞죠? 자, 강풍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이랍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을 때, 여름철 태풍에 받을 때. 아,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여름철 태풍. 니네 어렸을 때 그 노래 불렀지? 손이 시렵네, 발이 시렵네, 하면서 불렀지? 겨울바람 때문에 그 바람. 그지? 꽁꽁꽁 하는 바람. 맞지? 그게 강풍이야. 비닐하우스 찢어지고 너희는 겨울에 강풍을 만나본 적이 없지? 왜? 도시는 아파트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바람이 불어도요, 아파트가 막아줘요. 그래서 센 바람이 안 불어요. 못 불어요. 오다가 다 막혀요. 아파트 건물 같은데.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저기 뭐야, 강가나 이런 데 가면요, 와, 바람 끝내줘요. 끝내주거든요. 내가 한 3년 전인가 캠핑을 갔어요. 우리 애들, 우리 큰애 유치원 같은 유치원 아빠들하고 캠핑을 갔어. 네 가족이. 네 가족이 캠핑을 갔는데, 그때 5월 며칠이었더라. 중간고사 볼 때쯤에 캠핑을 갔었거든. 갔는데, 그날 자는데, 비가 오는데, 와, 저기 어디였냐면, 함안인데, 함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저쪽을 더 뒤로 어디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 강가던데, 4대강 하던 그 어딘데, 와, 바람이 밤에 퍼부는데, 비하고 바람이 퍼부는데, 텐트 폴대가 뽑히려는 거, 이렇게.
텐트 폴대가.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 하고 자고 가지고 그 다음날 왔는데요. 텐트 이렇게 넣는데 우리 옆에 있던 그 어떤 집에는 텐트가 폴대가 부러진 거야 이렇게. 텐트 폴대가. 그 내 텐트도 이렇게 확인해 봤어. 했는데 텐트 폴대가 하나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휘어져 가지고. 그래서 AS 맡겨야지 하다가 AS 맡겨야 되는데 아직도 안 맡겼어. 그 이후로 안 가. 그 이후로 캠핑 안 가. 왜? 캠핑 가면 텐트 쳐야 되지. 1박 2일로 캠핑 가면 진짜 어중간해요. 오늘 딱 치지? 그 다음날 아침 또 걷어야 돼. 그죠? 캠핑보다 뭐가 나아? 글램핑이 나아. 글램핑. 텐트 쳐져 있는 데 가서 그냥 돈 주고 사는 거. 그거 하거나 아니면 뭐야? 펜션 가기 나아. 요새 펜션이 근데 펜션도 너무 비싸. 펜션이 30만 원 넘는 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자는데. 호텔이야. 보통 3성급 호텔도 싼 데 가면 그렇게 안 해. 그지? 대박이야. 가면 뭐 좋은 거 있어? 별로 없어. 그냥 그래. 어쨌든 그래요. 자, 그렇답니다. 자, 강풍, 농작물 낙과 시설물 파괴, 높은 파도로 인한 선박 파괴, 양식장의 피해가 있답니다. 그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건물과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건물과 유리창에 뭐 붙여? 태풍 오면 신문지 해가지고 테이프 붙여놓지 이렇게 그자 흔들리지 말라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폭설 대비 대설. 눈이 많이 오는 건데 우리는 전혀 관계없죠. 그죠? 강원도래요 이런 데 가서 관계 있는 거지. 나중에 군대 가요.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눈 많이 봐요. 강원도 가시면 처음에 눈 오면 좋다고 와 눈 온다 그러면 고참이 불러요.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우와 눈 온다 좋다 하고 가면 고참이 조용히 불러요. 우나야 네 이등병 박우나 하잖아. 너 이리 와봐. 졸라 뜻뜻해요. 내 씨발 너 눈 좋냐? 그러니까 예? 이러고 있으면 네가 나 치워 이 새끼야. 그게 왜 그런지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눈은 뭐야? 쓰레기야. 왜? 오면 치워야 되거든. 그제 고참들은 그래요. 이제 야 하늘에서 쓰레기 날린다 이렇게. 하늘에서 아침에 자고 딱 일려면 하늘에서 쓰레기가 소복하게 내려졌지. 그래서 보면 그걸 서정적으로 바라보면 참 멋있지. 온 세상에 하얀 눈을 덮였는데 그지? 근데 야 생각해봐. 선생님 무대 있을 때 여기 연병장에 이렇게 큰 게 연병장이 있었거든. 연병장 위에 여기에 위에 여기에 큰 본부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우리 중대하고 구중대가 있었거든. 여기가 밑에가 1층이 구중대, 2층이 10중대였고, 그 다음에 여기 11중대, 12중대, 본부중대가 이렇게 모여있어. 연병장이 졸라 컸어요. 눈 오잖아? 여기서 딱 보면 보여. 2층에서 보면. 헐, 보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딱 오면 딱 그어요. 일찍 사간이 딱 그어줘요, 이렇게. 4등분으로. 띠 가가지고 딱 봐서요, 작은 거. 빨리 치워야지. 먼지 치우기 장땡이야. 막 야를 치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군대 가면 많이 봅니다. 눈. 자, 황사. 자, 봅시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황화 중류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서서히 내려오죠. 그죠?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일본까지도 가고요. 심할 때는 미국까지도 가요. 황사가. 아메리카까지 간답니다. 편서풍 타고. 자, 강풍이 불거나 햇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저기압이 형성될 때. 옛날에는 황사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왜? 흙이니까. 씻으면 돼요. 요즘에 이 황사가 문제가 뭐야? 중국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금속이 같이 날아와요. 중금속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죠? 자, 피해 일사량 감소, 천식, 호흡기 질환 증가, 항공기 운항 지연 결항, 정밀 산업 기계 고장 및 품질 저하, 농작물 생장 장애 이런 거 됐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시랍니다. 요즘 뭐 황사가 아니고 뭐 요즘 뭐 마스크 항상 하고 다니니까 아침에 쌤 나올 때 난 요즘도 까먹어. 나올 때 마스크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자. 집 나오다가 생각나면 바로 가는데 집 나오다가 한참 갔는데 딱 생각나잖아. 그냥 가. 근데 보면 마스크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마스크 하고 있어.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푸세요. 다녀오세요. 되셨습니까? 자, 풀어봅시다. 자, 5번.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창을 생각하십시오. 내우와 국지성 호우는 대기가 불안정하여 정난운이 발생할 때 잘 발생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죠? 자, 내우는 저군 단계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거나, 저군 단계에서는 뭐 한다? 소나기 안 내리죠?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건 무슨 단계? 상준아, 무슨 단계?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자, 내우의 소멸 단계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만 나타납니까? 하강 기류만 나타납니다. 소멸 단계에서는. 우박은 내우의 동반대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피해를 입는 면적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예. 국지성 호우는 1시간에 30에서 80mm 이상의 하루에 또 하루에 80mm 이상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태풍은 내우, 국지성 호우, 강풍 등을 동반한다. 맞아, 맞아. 맞죠? 그죠? 자, 내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보도해서 고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하강할 때, 상승할 때, 한랭 전선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할 때, 여름철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그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전하여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릴 수 있죠. 그죠? 황사는 주로 봄철에 발생하여 중국의 몽골의 사막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황새 발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수능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이 아저씨는 화장실 가는 아저씨는 왜 안 와? 야, 빠져 죽었나 한번 가봐라. 빠져 죽은 거 아이가? 맞다, 빠질 데가 없지? 빠질 데가 없는데. 옛날에 퍼세식 화장실이면 빠져 죽긴 하지만 지금 퍼세식도 아닌데 키도 큰 게. 예전에는 진짜로 너희는 화장실 저런 그 일반 화장실밖에 모르지. 수세식 화장실.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집 아주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집 밑에 화장실 밑에 뭐가 있냐면 돼지가 살았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너희네 똥돼지라고 하니? 제주도에 똥돼지는 이렇게 되잖아. 벽이 이렇게 제주도 똥돼지는 제주도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돼지가 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렇게 돼지가 밥 죽는 먹이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그럼 여기에 응가를 하면 이렇게 와서 돼지가 이렇게 묵는데 선생님 고향이 저 지리산 쪽이거든요. 2층이야. 1층에 돼지가 살아. 돼지가.
2층에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하면 돼지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지가 밑에서 드셔요. 오줌을 놓는데 돼지 등에 쫙 맞잖아. 그럼 돼지가 탁 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그대로야. 설사를 놓는데 했는데 돼지 등에만 돼지가 탁 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그대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나고 이거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퍼셋식 화장실 알지? 이렇게 깊이 파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응가 모이는데 가끔 여름에 보면요, 여기에 겨울에는 이게 얼어요. 여름에 장마가 비가 많이 오잖아. 늘어요. 가끔 바다 보면 뭐 어떤 쇼킹하게냐면 쥐가 빠져요, 여기에. 이 쥐 어디서 빠졌는지 잘 구별. 어디서 빠졌을까, 이 쥐가. 쥐가 빠지는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쥐가 여기서 돌아다녀요. 어느 날 보면 쥐가 없다. 어디 갔을까? 아직도 그 쥐 미스터리야. 빠져나갔을까? 잠수했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무서운 얘기 하면 화장실과 관련돼 있는 무서운 이야기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 화장실이 무서울 게 없지. 그지? 안 무섭니? 빨간 줄안 하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웃기는 거야. 그 학교에서 애들이 화장실 가면 죽는 거야. 화장실 가면 해가 죽고 화장실 가면 죽어. 그래서 어떤 그 학교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애가 이제 학교 갔대. 가가지고 화장실 딱 들어갔대. 이제 볼일 다 보고 딱 닦으려고 딱 닦고 나서 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묻더래. 팬티 무슨 색 이렇게 물어보더래. 팬티 무슨 색 하니까 애가 당황을 한 거야 갑자기. 예. 그러니까 팬티 무슨 색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짜증내면서 물어봐. 팬티 무슨 색? 그러니까 너 팬티인데요. 그래서 살아나왔다는 전설의 너 팬티라서 살았다는 그런 전설의. 자, 어쨌든 그렇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림가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위치와 기압이 1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12, 16, 14, 16일 관측한 이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의 길이는 각각 이동 방향과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구비해서 모두 보십시오. 얘 봐봐. 어디로 이동해? 북서로 이동하지. 처음에 이거겠지. 그 다음에 거의 북쪽에 가까운 북서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북동으로 이동하지. 여기서 이거겠지, 그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맞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자, 태풍의 세력은 10월 10일보다 16일이 약하다. 10일하고 16일 볼게요. 10일 언제입니까? 여기가 9일.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언제부터 했어? 9일부터 18일까지 하면 9일, 10일, 11일, 12일, 13, 14, 15, 16, 17, 18 맞네. 여기 10일이네. 맞지? 여기 9일이고. 자, 그러면 10일보다 16일이 약하다. 16일 어디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여기가 16일이네. 맞죠? 16일의 중심기압이 얼마입니까? 955죠? 10일은 얼마입니까? 1000이죠? 누가 더 세? 1000이 세? 기압이 낮을수록 센다고. 바람이 강해서. 그죠? 10일보다 16일, 10일보다 16일에, 10일이 16일보다 약하다. 맞지? 맞죠? 14일 태풍의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는 니은이다. 14일 언제입니까? 여기지? 14일 지금 요거잖아. 이렇게 가고 있지? 거의 북쪽 강에 가까운 거. 요거겠네. 니은이겠네. 그죠? 니은에 해당된다. 맞겠죠?
맞아요. 그죠? 16일과 17일 사이에 16일과 17일 사이에 A 지점의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 16일 여기죠. 17일 여기죠. 아이고, 어디죠? 여기. 14일, 15일이 여기죠. 쏘리. 15일이 여기고요. 16일이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7일이죠. 여기가 17일, 여기가 18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일과 17일 사이에 A 지점의 풍향 방향 이렇게 갔네. 태풍의 안전반응 쪽이죠. 안전반응 쪽에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반시계 방향. 맞네. 답은 뭐? B형 니은 D가 5번.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넘겨서 황사의 발생과 이동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해 서울에서 발생한 황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을 보십시오. 다른 지의 지표면에 식물, 군락 등이 형성돼 있으면 황사가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안 생기겠지. 사막에 모래가 날라와야 되잖아. 풀로 덮여 있으면 안 날라오겠지. 발원지 부분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겠죠. 그죠? 상공에 강한 편서풍이 불어야겠죠. 고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한 강한 하강 기류가 고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하여 고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하면 하강 기류가 생겨 안 생겨? 고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하여 하강 기류가 발생해야 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질까 이거. 맞아요.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리얼디글 리얼. 맞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신 것 중에서 혹시 질문? 태풍 문제 몇 문제 풀어볼까요? 질문 풀어보신 문제 중에서 없나요? 없어요? 앞에 푸신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아, 그리고 혹시 문제 모자라시는 분 지구가 더 만들어 드릴게요. 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요 파트는 별로 안 어렵죠? 제일 쉬운 파트예요. 지금 시험 보는 파트가. 지금 기말고사 보는 파트가 지구학 파트 중에서 제일 쉬운 파트예요. 할 것도 별로 없고 기상 파트니까 이 파트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해하고 자주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뒤에 완전 전체 파트 들어가고 하면 조금 어려워지지. 앞에 그냥 외울 것도 워낙 많고 지질 파트는. 그래서 그렇지. 여기는 딱히 별로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 문제 좀 푸시고 우공비 문제 푸시고 여기 문제 푸시고 필요한 거 외울 거 몇 개 외우고 문제 풀면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지구학 파트 중에서 제일 쉬운 파트예요. 지금 보는 게.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없습니까? 네.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요. 혹시 오시기 전에 아니면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문제 필요하시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지? 알겠지? 어느 파트에서 뭐 단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제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할 겁니다.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풀어와요. 누나야 풀어와라.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